시장은 오늘도 역시 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는 0.18%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조금 보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가 약간 보합권으로 살짝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나 FOMC가 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게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0.25% 올리고 난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연준과 파월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은행 사태들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은행이 있는데,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정크라는 말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준으로 지금 신용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은행의 신용도가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돈을 맡기기가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더군다나 SVB는 이제 나스닥에서 너 상장 폐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SVB가 파산된다면은 파산한 거에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다 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과 뭐 다양한 기업들도 투자가 되어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못 찾게 된다면 그건 어쨌든 정부에서 뭐 전액 보장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한 거는 사실이긴 하나, 그로 인해서 생길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길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장세가 약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또는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오산입니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 길게 보았을 때 장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급등이 나오고 빠지기도 하고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지수는 하락 쪽으로, 조금 바닥 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2,500까지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도요, 2,200포인트를 지금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테마주들이 계속 급등 나오고 기술주들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은행이 파산을 하든 경제위기가 오든 말든 테마주는 테마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한번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품으로 만들어지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락으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제 예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여기서 약간 빠져내려갔을 때 이 단기적인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짧게 본다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거고, 단기적인 이 상승장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게는 뭐 한 2, 3개월, 길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상승장 같은데, 저 상승장 때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내거나 최대한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오늘 뉴스를 본다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8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도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8조의 영업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저점을 잡고 저기가 바닥이 될 수 있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8조라는 적자가 난다면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삼성전자도 결국은 단기적인 저점을, 그런 악재를 딛고 일어날 만한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거나 밑으로 조금 충격이 오거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겁먹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가 이 자리 지금 55,000원부터 해서 65,000원짜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츄에이션, 약간 그런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은 7만 원 정도까지나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수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적자가 심하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가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에서 뚝 떨어졌다. 이 말은 결국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들고 있던 분들이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홀딩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뭐 적자 해소라던가 반도체 뭐 재고 해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게 될 것이나 조금 길게 본다면 약간 향후 한 2년, 3년을 본다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점을 지금 당장 눈앞에 몇 개월과 앞으로 당장 올 몇 년 뒤를 같이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큰 목적지는 저 하락인데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상승이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도로를 여러 개 타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중부 내륙 탔다가 중부 탔다가 영동고속 탔다가 막 완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그 시점에 당장은 영동고속도로를 탈 수 있지만 부산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강원도 갈 게 아닌데 왜 영동을 타죠? 라고 물어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과 앞을, 먼 미래를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당장 눈앞을 본다면은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 관점이 훨씬 유리하고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잘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인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니 뭐니 AI 관련주니 뭐니 급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매수가를 낮추고 내가 어떻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이건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엎을까 추가 매수를 할까 하면서 약간 교통 정리를 빨리빨리 해놓으시면서 내 계좌 정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